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강력히 추천드리는 렉스턴 스포츠 쿨맨 프레스티지 등급이 도착을 했습니다. 어드벤처 패키지와 테일게이트 가니쉬 정도만 추가를 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출고가 되었는데요. 이 어드벤처 패키지는 저는 무조건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과 디자인 차이가 너무 크다. 이 오버핸더가 들어감으로써 인해서 순정보다 바퀴가 조금 더 들어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나중에 개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사이드 스텝, 이 차의 한층 오프로드적인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굿 아이템, 그리고 이 블랙힐 때문이라도 무조건 이 어드벤처 패키지를 하셔야죠. 하단에 이런 멋진 언더커버, 멀리서 보면 빨간색 포인트가 아주 예쁩니다. 특히 인지업이 되면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차 올리실 분들은 언더커버가 있으면 상당히 멋있다. 그리고 이 플로팅 센터 스피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차의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이 디자인을 갖다가 딱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없는 차랑 있는 차랑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필수 아이템. 이런 것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프레스티지 옵션 구성 자체가 완벽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안전사양, 저는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있으면 좋겠죠. 반자율주행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전방 주차 센서까지. 이렇게만 사신다면, 스포츠로 구매하신다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차량을 구매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적절한 커버 롤바 튜닝을 하고, 하체 작업되고, 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배기 사운드 튜닝까지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주 멋있게 꾸며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프렉이라든지 이런 그릴, 또 이 블랙화 작업 빼놓을 수 없죠. 차주분께서 다 합리적으로 선정을 해주셨고, 칸의 노블레스 프로브로 할 비용 가지고 스포츠 가지고 어떻게 멋있게 변신할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합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는 큰 게 최고지 해서 무조건 적재함 쓸 것도 아닌데 칸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 칸 노블레스 살 비용에 스포츠를 프레스티지로 구매해서 어떻게 멋있게까지 바꿀 수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 쿨맨,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교과서 세팅,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으면서 있어야 될 것은 딱 들어간 그 세팅입니다. 자, 일단 앞에 이 그릴을 너무나 포스 있는 블랙 도장을 해드렸고요.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그 다음에 루프렉 도장까지 돼서 휠이 기본적으로 올블랙이다 보니까 이 샌드 베이지 컬러와 너무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쿨맨의 가뜩이나 멋있는 강인한 이미지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자, 거기다가 이 픽업 트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체가 다 한다. 이 차 디자인의 한 80% 이상을 이 하체가 해줍니다. 이 타이어, 인지업, 차가 한층 더 커 보이고 우람하게, 마치 이제서야 픽업 트럭인 것처럼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 픽업 트럭을 만들어 주면서 엄청난 승차감 개선을 통해서 이 픽업 트럭을 자가용 또는 일반 SUV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궁극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주분께서는 수입 세단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캠핑을 다니시면서 캐리어를, 가방을 이렇게 얹어서 고정해서 다니셨는데, 이제 그 가방을 여기다가 이제 얹어서 다니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적재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방수성이 매우 좋은,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인 커버를, 레트로 커버를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 롤바 디자인, 이 차의 뒤쪽 디자인이 이 롤바가 다 하죠. 이 느낌 보세요. 얼마나 다부집니까? 저는 요새 길 가다가 이 롤바 작업된 차를 꽤 많이 보는데, 볼 때마다 진짜 디테일 죽인다. 그 말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멋진 디자인에,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기능성은 너무나 좋고, 거기다가 스테인리스 소재, 노개 걱정도 없는 데다가 이런 고리 같은 것들 너무나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만약에 캐리어 가방을 갖다 여기다 얹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고리 같은 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방을 안 얹었을 때는 너무나 손쉽게 열 수가 있죠. 이 차는 그냥 닫을 때는 이거 하고, 웬만한 차 그냥 트렁크 닫듯이,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굳이 차에 올라가지 않고도 쉽게 여닫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뚜껑처럼 덮이는 구조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방수의 가장 완벽한 구조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또 가볍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 놓고 다니시면은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 없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인트로에 보여드렸던 아주 멋진 배기음,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멋지게 튜닝된,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픽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디자인에 걸맞는, 그에 걸맞는 매우 육중한 배기음,
디젤 차의 아쉬움을 거의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은 주변에서 야, 차 죽인다, 야, 이렇게 하는데 얼마 들었어? 아마 이 질문을 한 달에 최소 한 20번은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경험자만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미 겪었고, 저를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 당신이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뻔뻔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 멋진 차를 손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주행감을 또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이 18인치에 이렇게 튜닝이 된 쿨맨을 운전해서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야, 탈 때마다 감탄스럽네요. 저는 사실 순정 차량을 많이 타보잖아요. 근데 바뀐 차량을 기존에 타시던 분들도 한번 타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감탄이 나오는 승차감. 이거는 거의 뭐 SUV라고 해도 되고 뭐 세단이라고 해도 되고, 참 그 정도까지 승차감이 엄청나게 크게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원래 소음은 거의 사기 수준으로 조용해요. 원래 하부 소음이 거의 빵이에요. 디젤 엔진 자체도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거의 들리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정숙하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그나마 살짝 간간히 들려오던 디젤 소리도 이 액티브 사운드에 이 멋진 배기음에 묻혀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악셀 밟을 때마다 뒤에서 우릉우릉 거리지, 와, 진짜 픽업 트럭을 타는 맛이 나네요.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 성능이 생각보다 너무 좋기 때문에 되게 신뢰도가 좋아요. 차선을 되게 잘 잡아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엊그제 쇼츠로 올린 영상, 이 렉스턴 스포츠로 연비를 잘 내는 방법, 5단 수동 모드로 달리시면 된다, 6단 안 쓰면 된다. 6단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한 120 정도 갔을 때 괜찮고요. 사실상 이 5단 가지고 내가 작정하고 연비를 내면은, 지금 제가 반자율 주행을 살짝 틀었는데, 오히려 반자율 주행을 틀고 가게 되면은 앞차가 조금만 속도 줄여도 이 차도 역시 같이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발컨으로 5단 정도까지만 수동으로 변속을 하시면, 자, 이렇게 5단 들어가게 되면은 이 차가 기어비가 참 5단이 항속에 맞게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6단보다 5단이 더 항속에 맞아요. 전 이 부분이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항상 기어비가, 제가 연령만 됐다면 제가 타는 렉선 스포츠는 기어비를 바꿨을 겁니다. 사정도 있단 말이죠. 이 포터 같은 차를 갖다 몰아보시면은 화물차의 변속 자체가 원래 소위 클러치를 많이 놔요. 아마도 변속기가 물려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차량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엔진의 실린더 헤드에 다 부과가 된단 말이죠. 이 크랭크 쪽에도 아주 다 엄청나게 그 고중량이 그대로 전가가 될 거예요. 그런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클러치를 놓는 거거든요. 토크 컨버터를 사용해서 동작 손실을 일부러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엔진하고 변속기의 내구성을 아주 좋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뒤에 레카처럼 견인하는 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엔진에 부하를 덜 줄 수가 있어요. 미션에도 부하를 훨씬 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짐을 별로 안 싣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수동 변속을 통해서 이렇게 딱 5단 해놓고 달리시면은, 보세요, 대충 타도 이 연비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안 믿겨지시면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 이 기능을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 차를 훨씬 더 만족스럽게 탈 수가 있습니다. 연비 잘 나와요. 평소의 연비보다 한 2-3km 이상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역시나 제가 느꼈던 것이 항상 옳았습니다. 다시 타봐도 다시 한번 느끼고, 매번 탈 때마다 느끼는 이 만족감. 옆에 지나가는 포터가 작아 보이고, 내가 되게 커 보이고 우람해 보이고, 실제로 차 디자인도 너무나 멋있고, 주변 사람들 다 칭찬해주고, 탈 때 감성은 아주 그냥 미국 픽업 트럭 F150이 크게 부럽지가 않아요. 솔직히 F150 보면은 아우, 저 불편한 거 어떻게 타고 다녀, 저 주차도 못해, 어디 건물 같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차는 우리나라 주차장 주차칸에 너무나 딱 들어간단 말이죠. 이 차까지가 딱이에요. 마지노선. 이 차가 지금 카니발보다 폭이랑 길이가 약 4-5cm 정도 작단 말이에요. 커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당히 운영을 하기가 편하다. 크기가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은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으시고, 정 부담되시면은 어라운드 뷰 옵션 넣으세요. 어차피 앞에 뒤에 다 센서가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탈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옳았다, 이거다, 쿨맨은 이렇게 타는 거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차주분께서는 아마도 이 차가 첫 픽업이실 수도 있고 이제 세단 타시다가 뒤에 적재 능력은 상당히 마음에 드실 수 있지만 이 차를 타면서 딜러가 말한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혹시 기회 되신다면은 동일한 차량, 비슷한 연식의 차량을 한번 타보시면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아,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드시게끔 제가 이렇게 세팅을 도와드렸습니다. 멋진 캠핑 라이프 즐기시길 바랍니다. 캠핑장 가면 이 차가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아시죠? 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 캠핑장 가면 픽업이 최고예요. 특히 세단 끌고 오신 분들, 이 차의 고객님처럼 세단 위에다가 막 이렇게 백 얹어가지고 오신 분들, 이렇게 픽업 딱 끌고 온 분 보면은 눈에 그냥 와, 그 부러움이 한가득입니다. 한가득. 자, 이제는 그 부러움의 시선을 고객님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아, 내가 봐도 멘트 너무 잘 쳤다.